이제 세 번째고. 자, 이제 5항 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진단서를 받았죠. 근데 뭘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검토를 며칠 내로? 45일 이내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 볼게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자, 동그라미 며칠? 45일 이내로 이렇게 검토를 한 후, 자, 다시 세 번째 줄에 처분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겠다. 정리됐습니까? 자, 처분기관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6항 갑니다. 자, 처분기관은 자, 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자, 또다시 며칠 내로? 10일 이내로 이렇게 자, 이를 사업장에게 자, 통보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자, 1항부터 6항까지 장황한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62페이지 가볼게요. 자, 17조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장관이 자, 안전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검토를 해봤더니 야, 니는 위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봤더니 좀 위험한데? 허가를 안 해줄 수 있겠죠? 그죠? 허가를 안 해주면 당연히 이 새끼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냐? 아씨, 내가 이제 돈 들여가지고 다 해놨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좀 안전한데 왜 안 시켜줘? 뭘 하겠습니까? 자,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의신청을 다시 처분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요약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사업자가 자, 이의신청을 자, 누구한테? 자, 처분기관한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자,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로? 자, 30일 이내로 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30일 이내로 하게 있고, 자, 처분기간은 다시 요거를 자, 누구한테? 자, 장관한테 보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0일 내로. 요건 똑같죠? 항상 처분기관에서 장관한테 넘어가는 건 며칠이다? 자, 10일이다. 그러고 나서 자, 장관은요, 다시 사업자한테 이거를 다시 확인해 본 후, 자, 며칠? 자, 20일 이내로 다시 통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건 간단합니다. 이의신청은 며칠? 30일. 그리고 처분기관에서 장관 넘어가는 항상 며칠? 10일. 그리고 자, 10 플러스 20은 다시 30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러고서 이제 그 내용이 자,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볼게요. 자, 검토 의견에 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자, 처분기간을 경유해서 자, 해수부 장관한테 이의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기간 경유해서 그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자, 이 경우 사업자는요. 자, 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며칠입니까? 30일 내로 해야 됩니다. 30일 넘어가면 이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30일 내로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자, 보충 박스 먼저 가볼게요. 자, 보충 박스 제 14절로 보면요. 그 밑에 자, 2항에 자, 처분기간은 자, 쭉 가서 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자,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10일 이내로 자, 해수부 장관한테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해수부 장관한테 보내고 다시 그 위에 2항 가볼게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자, 20일 이내에 자, 처분 기간을 거쳐서 자, 이의 신청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근거들이 다 이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2번 자, 항행장애물의 자, 처리 가겠습니다. 항행장애물 처리. 자, 항행장애물이란 건요. 아까 뭐랬습니까? 배가 지나다니는데 이제 장애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항행장애물의 보고 자, 25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1항.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자, 선장 그리고 자, 소유자 또는 자, 운항자. 자, 선장은 그 배의 책임자고 자, 소유자는 그 배의 주인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선박의 운항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선박 운항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운항자야.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의 선장, 소유자 또는 자, 운항자까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소유자가 배를 자, 빌려준 거야. 자,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를 움직인 사람은 누구야? A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운항자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소유자 또는 운항자란 말은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선장, 소유자 또는 운항자.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켜서 장애물 발생시켰으니까 그거를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놨습니까?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선박과 관련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라고, 그래서 자, 그 제거 책임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자, 선장. 자, 선장. 그래서 선장의 위치, 초심자리 있으니까 이것만 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자, 선박이 주인이 있습니다. 자, 주인을 이제 소유자라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배를 이렇게 빌렸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이렇게 가져와서 빌렸어요. 근데 지가 이제 배를 빌려갖고 왔는데 배 운전하는 기술이 없잖아. 배를 전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누구한테 다시? 선장한테 운전만 맡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자, 목포항에서 자, 이 부산항까지 배를 이렇게 이제 우당을 해.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누구야? 선장이고, 이거를 명령한 사람 누구야? A입니다. 근데 배 주인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요런 개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들인데, 다시 자, 이론서 가서, 자, 다음 페이지 쭉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26조, 자, 2번 가가지고요. 자, 항행장애물이 이제 표시가 있는데, 자, 당연히, 자, 이 장애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 뭡니까? 다른 선박이 운항하는데 뭐가 된다? 장애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 나가서 나중에 선상 생활을 해보다 보면요. 정말 크지 않고서야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요. 불빛도 없으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야간에. 그래서 자, 요거를 장애물이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다른 선박이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한다? 자,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장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라고 뭘 해줘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누가? 아까 말했던 그 책임자가.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책임자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책임자는요, 자, 지가 책임지고, 자, 뭘 해야 된다? 여기에, 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표시도 좀 해야 되고, 나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자, 제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행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안 할 때가 있어. 책임 없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요, 자, 누가 나선다? 자, 해수부 장관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제 푸시를 했음에도, 이 새끼야 끝까지 이제 책임 안 져. 그러면 누가 치러야 됩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직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하는데, 자, 이때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업체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 인력 이동도 되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자,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이 발생된 비용은 원래 원칙적으로 누가 물었어야 돼? 책임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책임자한테 다시 이 비용을 이렇게 물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과정들을 나중에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합니다. 알겠죠? 뭘 한다? 행정 대집행을 한다. 그래서 대신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과정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뤄서 볼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항행장애물 책임자는 이렇게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지체 없이 위험성을 나타내는, 자, 뭘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리고 자, 다른 선박이 알리기 위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다만 자, 침몰 자초된 선박에 대해서는 자,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자, 항로포지법을 따라 조치한다. 그냥 이것만 참고로만 좀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밑에 자, 이항 갑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책임자가 자, 조치나 이렇게 자, 조치를 하지 않는 데에는 자,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다? 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적극적으로. 자, 근데 3항 가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음에도 안 해요. 그럼 누가 할 수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항 볼게요. 자, 장애물 책임자가 자, 이행하지 않거나 자, 시급히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직권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우선 받고. 자, 그 밑에 이제 28조 갑니다. 자, 항행장애물은 자, 표시뿐만 아니라 자,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제거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랑 자, 책임자는요, 자, 장애물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항 갑니다. 자, 제거 책임자가 이렇게 제거하지 않을 때에는 해수부 장관은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죠? 그죠? 자, 그 밑에 자, 3항 갑니다. 자, 제거 책임자가 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항행장애물이 자, 27조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자,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쭉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가 오면, 자, 29조.